비트코인 vs 스테이블 코인,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지니어스 법안이 던지는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기워드리는 지식머니입니다. 요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디지털 자산, 과연 서로 경쟁 관계일까요?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까요? 오늘은 2025년 현재 이 두 자산의 관계를 재정의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법안, 바로 지니어스 액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25년은 스테이블 코인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준비 통화로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것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그 가치가 고정, 패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USDT는 1미국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환경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해외 송금 한번 하려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여러 중개자를 거쳐야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블록체인상의 달러 기반 자산으로서 법정 화폐를 인터넷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디지털 현금처럼 말이죠. 바로 이 점에서 지니어스 액트, US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적 혁신 계획이 등장합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연방 또는 주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보험 예금 기관의 자회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미국 통화나 유사할 유동 자산으로 1:1 준비금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디지털 영역에서도 곤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 둘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지지하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팔콘엑스의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라완트와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의 잭 샤피로는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경쟁하기보다 서로 보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잭 샤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법정 화폐를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시키는, 즉 빠르고 저렴한 디지털 현금과 유사합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고 희소하며 검열 저항성이 있고 정책이 아니라 코드로 통제되는 급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돈입니다. 샤피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 또는 금과 같은 통화의 자산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결제 인프라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 즉 가치 저장 유치 수단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라완토는 디지털 금융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거래를 위한 디지털 법정화폐와 가치 저장을 위한 디지털 금이 모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를 위한 안정적인 화폐와 장기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이 모두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채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온램프 역할. 많은 일반 사용자에게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와 연동되어 있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지갑이나 블록체인 기반 금융에 대한 더 익숙한 진입점, 온램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 세계에 익숙해지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까지 탐색하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 배경 인프라.
잭 샤피로는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핀테크, 결제 처리 업체 등의 배경에서 사용되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자신이 블록체인 기술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덕분에 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신흥시장에서의 역할. 특히 글로벌 남부와 같은 신흥시장에선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더, USDT가 경제 불안정이나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USDT는 마치 디지털 달러처럼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죠.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적인 저변동성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해지 수단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테더입니다. 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 하나로, 이들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더는 미국제 보유를 통해 얻는 이자 수입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테더 대변인은 테더는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된 금융 미래의 초석이라고, 즉 장기적인 주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최종 목표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한 기본적인 관문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지 달러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 즉 비트코인이 이끄는 탈중앙화 금융시대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 즉 궁극적인 엔드게임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존 홉스 내시 주니어의 이상적 돈 개념처럼 법정 화폐를 측정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 기축통화처럼 작용하면서 각국 법정 화폐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클 셀러와 같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히 커질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국 달러의 디지털 지배력을 강화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와는 달리 탈중앙화된 새로운 형태의 돈이자 디지털 금으로서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온램프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함께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구축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안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함께 발전했듯이 말이죠. 결국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은 물론 전 세계 디지털 금융 환경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두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댓글로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